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전세조차도 대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죠. 무슨 놈의 대출이 이렇게 많냐라는 거죠. 그냥 집 사는데 필요한 주택담보대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세자금 대출은 왜 만든 걸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만들어서 어쩌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집값을 떠받들게 하려는 수작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돈이 없으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지. 돈이 없는데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랬건 저랬건 그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들어간 청년들 2030들이 이번 금리 인상으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2030들의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이 100조에 육박한답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2019년 말 대비해서 76%가 늘었답니다. 2030들 차주가 82만 명으로 전체 62%라고 하는데요. 금리 추가 상승에 취약계층으로 전락할까봐 우려스럽답니다. 매우 씁쓸합니다. 누가 저렇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냐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세값이 올라서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늘어났다. 뭐 결국에는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일조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이제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 받은 이들의 대출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 저렇게 나몰라라 할 정도로 방치를 했고 또 만들었냐라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받은 청년들 실제로 정말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에게 대출 이자를 좀 감면해주는 쪽으로 정책이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만만하게 투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갭투기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장했다라는 거죠. 누가 저렇게 빚을 별일 없는 것처럼 구상을 하고 또 조장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우습고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저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줘가지고 경제를 파탄내고 부채공항으로 만들었냐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부동산 시장 관리가 있었죠. 그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 돼버렸죠. 연끌해서 집을 샀다 라고 하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들이 감당해야 될 빚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온갖 부채 덩어리들이 안 터진다? 터질 수밖에 없죠.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서서 매우 위험하다 이랬는데 지금은 1900조입니다. 1900조. 거의 2배가 됐죠. 이게 안 터진다고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30대의 자가율이 거의 40%에 육박한답니다. 정확하게는 39.3%라고 합니다. 10가구 중에서 4가구가 자가에서 거주하는 거죠. 물론 서울은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커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릴 때 10명 중에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전부 다 대출을 받은 사람인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10명 중에 6명은 빚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걸 뭐 연령대로 또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또 얘기가 많이 틀리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2030들의 차주 81만 명, 82만 명 전세자금 대출을 빌린 사람들 이들이 전부 다 빚쟁인 거죠. 빚쟁이. 빚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다른 곳에서는 대출을 안 받았을까요? 쉽게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전세 들어가는 것도 대출 받아서 들어가고 또 뭐 해외여행 가는 것도 뭐 12개월 할부, 6개월 할부해서 가고 가전제품도 냉장고도 할부로 사고 전부 다 빚으로 다 하는 거죠.
이런 습관들, 빚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들이 사람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고 또 언제든지 경제 충격에 나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중채무자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 깔려있다는 거죠.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서민들은 은행 문턱이 높고 정책 자금은 각종 조건에 충족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전자금 대출은 그냥 막 해줬죠. 이게 무슨 나라인가 싶은 거죠. 지금 가계대출이 1900조에 육박하는데 언제든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영찬육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 같은 거죠. 지금의 정부는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떠받들려고 온갖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있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도저히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부채를 지고 집을 사는 것들, 그리고 부채를 지고 전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대출도 능력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전반에,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데 비정상이죠. 절대로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대출을 잘 쓰면 언덕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상한 대출 능력이 되는지 적정한 가격인지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지금 부채가 언제든지 우리네 삶에 핵폭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지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돈 벌겠다는 신기루 몇 억을 벌었다느니 아파트 분양받아서 3억 벌었어요. 5억 벌었어요. 갭투기 해가지고 5억 벌었어요. 이런 얘기 그냥 넘어가면 인생이 그냥 망가진다라는 거죠. 더 조심하고 더 나은 자세로 지낼 각오를 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 빚도 지금 폭증해가지고 우리네 삶이 더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모든 것들이 다 날립니다. 이러다가는 내년 내후년에 국가 등급이 하락해서 국가 부도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라도 민영화되겠죠. 국가 부채가 600조에서 1000조 넘기는데 10년이 안 걸렸습니다. 앞으로는요. 더 빨라지겠죠. 더 빨라질 겁니다. 되려 지금의 정부는 국가 부채를 더 빨리 늘리려고 개수작을 부리고 있죠. 왜? 민영화시켜야 되니까. 민영화시켜가지고 각각 공공기관들, 대기업 재벌가 촉불가들한테 상납하고 자기들 정관예우 받아야 되니까 출근 안 하고 연봉 3억 5억씩 받는 그런 좋은 자리들을 자기들 차지해야 되니까 국무총리다 아니면 국회의원이다 고위직 관료다 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퇴임하고 난 이후에 잘 먹고 잘 살 국리를 미리 다 설계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기를 쓰고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개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유휴자산이라고 하는 이름에 하에 대기업들한테 상납할 국리만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국민들, 개개인들의 삶은 죽든지 말든지 절대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기득권들, 자기들 특권들만 더 누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서 부동산과 주식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과 주식을 산 사람들이 빚을 졌죠. 빚을 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투기한 이들이 대거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전세값, 전세자금 대출을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빚을 얘기하고 왜 다주택자들, 다중채무자들 이야기를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세 대출도 빚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함부로 빚을 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빚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주는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충격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절대 쉬운 일이 없다라는 걸,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이상입니다.